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32년간 질긴 악연을 이어온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가졌는데요. 두 사람의 악연도 관심이지만 국회 원구성 협상 그리고 35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슈퍼 제3차 추경 처리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조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들이 오전에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해찬 대표 간의 회동 결과가 100%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막 나온 회동 결과를 보면은 뭐 속보 형식으로 몇 가지가 좀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제 원래 뭐 인사차 의례적인 만남이지만은 뭐 현 정치권의 속된 말해서 최고 고수들 아닙니까? 고수들이죠. 대표. 이제 한 두 달 있으면 이제 뭐 임기가 종료되고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년 4월까지 일단 임기가 돼 있는데 이 고수들이 뭐 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연도 많지만은 오늘 그 회동하는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밝으면서 국민들한테 뭔가 메시지와 신뢰를 주기 위한 그런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가장 현안이 돼 있는 21대 의원 구성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 대처 문제, 그리고 이제 다가와 있는 3차 추경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큰 방향을 제시하면서 서로 득담을 좀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정부 노력을 평가를 하면서도 또 정부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다는 입장도 표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또 사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아무래도 정부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과 또 이제 내일 아마 제출할 예정인 3차 추경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한 35조 3천억 정도 좀 되는데 이 부분 초수퍼죠 뭐. 좀 뭐 야당의 이제 협조를 당부했는데 내용을 보고 도울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 문제는 일단 잘 풀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구성하는 21대 국회 개원 문제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상임위원장, 특히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어느 쪽이 가져갈 거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해찬 그 민주당 대표에게 칠성관록의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요. 딱 국회 세웠어요. 국회가 잘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당으로부터 좀 양보를 뭐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전국민적인 관심사고 빨리 퇴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국민들에게 좀 신뢰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도 지금 현안으로 되고 있는 개원과 지금 개원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주장을 하면서도 또 소통만 잘 되면은 극복 못할 것은 없다고 본다. 그래서 법을 지키되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면은 얼마든지 타협점이 있지 않겠냐 하고 뭔가 약간 여지를 둔 것 같아요. 그냥 본래 성격대로 딱 무자르듯이 자르지 않고 역시 김종인 위원장한테 대해서 A를 갖춘 건가요? 김종인 위원장이 또 처음부터 가서 딱 길을 주겠더라고. 원래 그 내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4년 전에 내가 있던 자리인데 참 기분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A는 좀 갖추신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가. 다른 분 같으면은 어림없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함부로 뭐 할 수 없는 예. 뭐 정치계의 뭐 대선배고 나이로 봐도 한 10살이 넘어 차이 납니다. 예, 지금 80세 아닙니까?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이 1940년생이니까 원래 만으로 80세고요. 이해찬 당대표가 52년생이니까 원래 68세니까 12살 정도 차이가 나요. 모르는 사람은 바뀐 지 알아요. 이해찬 대표가 한 80 넘은 아주 뭐 고령의 원로이고 다른 사람들 뭐 오히려 김종인 대표가 한 70 초반인가 뭐 이럴 정도예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면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국회가 좀 혁신하는 좋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여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예, 끝났죠. 그 당대표도 한 2달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이제 제2야로 돌아가서 물론 다음에 이제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사실 21대 국회에 대해서는 본인이 크게 책임이 없는 입장이고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 봤을 때는 앞으로 한 1년여간 이 통합당을 그럼요. 이제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1대 국회 첫 단추를 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김종인 대표에게 조금 양보하는 뭐 자세를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뭐 양보까지라고까지는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유연한 또 A를 갖추는 모습은 일단 보인 것 같아요. 예. 또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해서 국민들도 상당히 피곤해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그렇게 착잡한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라도 좀 좋은 모습을 뭔가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여든 야든 제발 싸우지 말고 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금 안정적인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국민들이 제일 큰 바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김종인 대표와 이해찬 대표의 만남은 역시 그 정치계의 어른들답게 어른 정도가 아니라 정치계의 최고수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화합, 협조, 협력의 이미지와 또 그 메시지들을 구체적이진 않지만은 내 보이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견을 많이 해소한 것 아닌가. 물론 이제 앞으로 원내대표들이 그 부분을 또 다시 받아가지고 협상을 해서 모양새 좋게 개헌 협상을 마무리 짓고 지금 강기정 청와대 수석도 저 김종인 대표한테 대통령이 보낸 난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도 대통령이 지금 개원식에 나가서 연설하려고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 김종인 위원장한테도 좀 압력이지만 여당한테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니 혼자 단독 개헌해갖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모양새가 안 좋죠. 이해찬 대표는 지역구에서 출선한 경험 많은 관록의 정치인이고 김종인 또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만 5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장관도 하고 또 한 분은 청와대 경제수석도 하고 한 분은 국무총리까지 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갈 거라고 다 예상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원구성도 이번 두 분 수준에 봤을 때는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됐고 개헌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노련하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물론 협상을 하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부대표들은 치열하게 협상을 하겠지만 이런 큰 뭐 국가 원로들 고수들이 봤을 때는 그건 뭐 다 이렇게 정리될 거다 주고받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두 분은 지금 우리 정치계의 최고수이고 원로들입니다만은 두 분 간에 늘 얘기가 되어 온 것이 3번의 싸움이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뭐 32년의 질근 악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늘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직접 1대1로 격돌한 것은 1988년 서울 관악을에서 1대1로 막 붙었습니다. 그때가 13대 국회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시 여당이 민정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해찬 대표는 평화민주당, 평민당이죠. 그 이제 출마를 했는데
그때 1대1 대결에서 이해찬 대표가 한 5,000표 차, 그러니까 한 4% 차이로 이겼습니다. 당시 나이가 김종인 위원장 나이가 만으로 48세였고 이해찬 대표의 나이가 36살이었으니까 40대가 30대한테 지게 되는 파란을 겪게 됐습니다. 김종인 그 당시 후보는 11, 12대 비례대표를 해서 벌써 2선을 하고 3선 도전하는데 거기서 꺾였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붙은 게 2016년 아닙니까? 이때는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 칼자루를 딱 쥐고 있었죠. 예. 당시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어서 김종인 지금 이제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예. 선임이 되면서 공천까지 책임을 지게 됐는데 본인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6선이었는데 친노의 핵심이고 예. 나이도 많고 또 선수도 높고 하니까 상징적으로 컷오프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칼자루를 휘둘러서 이해찬 당시 의원을 컷오프를 시켜가지고 했는데 이해찬 당시 의원이 불복하고 무소속 정치를 그렇게 하느냐. 예. 뭐 분명한 뭐 이유도 없이 이렇게 잘랐을 되느냐. 그렇게 하고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기사일생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것도 결국으로 보자면 뭐 초전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뭐 컷오프 시켰기 때문에 이긴 걸로 봤지만 결국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의 승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지만 정치인은 한 번 죽었다고 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그 대표적인 게 정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찬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또 문희상 국회의장 그분도 컷오프 당했어요. 근데 또 다 살아났고 문재인 대통령 난 가지고 온 강기정 예. 정무수석 그때 그 컷오프 당했어요. 예. 정청래 그 유명한 정청래도 그때 제일 뭐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컷오프 당했고 근데 다 또 살아났어요. 예. 그래서 예전 말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이게 늘 이제 주기가 있으니까 주기에 또 운이 잘 맞으면 다시 이제 생환해서 이제 생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종인 위원장과 이해찬 대표의 32년 이 전체 큰 주기를 보면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앞으로 미래에도 이 그렇죠. 인연이 야근이 계속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2020년 지난 총선에서 어쨌든 양쪽에 수장이 돼가지고 붙었는데 결국은 저쪽에서 압승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절치부심해서 김종인 대표가 이쪽에 다시 통합당에 대표를 맡아서 2022년 이제 진짜 대선에서 마지막 대회전을 벌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두 분 다 본인들이 직접 이제 대권에 출마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물론이죠. 본다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킹메이커 역할이죠. 네, 킹메이커죠.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은 명시적으로 본인이 대선 후보를 발굴해가 키워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겠다.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셨고요. 반면에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하겠다. 아직 내심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번 총선 공천 과정 또 총선 과정 지켜보면은 결국은 포스트 문재인 정권 창출에 본인이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뭐 여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과연 2022년 3월 9일 대선 때 통합당의 김종인 킹메이커가 이기느냐 아니면 민주당의 이해찬 킹메이커 쪽이 이기느냐 아무래도 관점 포인트는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두 분은 말씀하신 대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분들이고 한 분은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 장관, 총리, 당대표 뭐 아는 거 없이 또 다 하신 분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초대 대법원장 지낸 가인 김병로의 손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대학 교수 뭐를 거쳐서 청와대 수석, 장관, 당대표 또 안 해본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정치 행로에서는 아주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또 같은 점들도 그 두 사람의 어떤 공통점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해찬 대표는 운동권 출신이고 뭐 정치를 오래 해왔지만은 뭐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김대중 대통령 정부 당시에 교육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정책 대안 능력을 갖고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굉장히 총애하고 가까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정말 총애를 했죠. 예, 이런 일화가 있고요. 반면에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학을 독일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특히 뭐 독일식 대한경제, 우리 뭐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 개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식 어떤 상생, 공생 뭐 경제 기조에 둔 경제 민주화 이런 현실적인 경제 정책을 많이 제시를 해왔기 때문에 과거 아까 말씀하신 13대 총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당시는 보건사회부죠. 보건사회부 장관도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도 했고 또 2012년 때는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 박근혜 후보의 경제 자문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경제민주화의 어떤 필요성들을 계속해서 주장해 오면서 약간 중도 실용적인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를 넘나들면서 즉 민주당과 통합당을 넘나들면서 비대위원장도 하고 선대위원장도 됐다. 이렇게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서 보이는 그런 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정치 리더십으로 보면 두 분 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리더십이라고.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킹메이커의 짜르 그런 인상들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 이해찬 대표 이분도 본인이 무슨 대권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못 하지만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3대에 걸쳐서 막후에서 말하자면 좌장으로서 책사에 아마 1급 참모 책사가 아닐까.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씨의 책사로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서로 갈라져 가지고 그 후에 뭐 최근에 그랬고 그 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노태우 경우에 따라서는 전두환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분도 우리나라 전 현대사를 통해서 최고 책사 과거 현명회를 능가하는 책사 아닙니까? 두 분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디딤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공부와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필요한 지식적 항목들을 잘 준비하는 게 첫 번째 가지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미래에 필요한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고 항상 마음과 그걸 준비하는 자세 두 분 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뭐 디딤돌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뭐 장군들을 명할 때 뭐 용장이냐, 덕장이냐, 지장이냐, 맹장이냐 이렇게 따져볼 때 두 분 다 굉장히 지장에 속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지장이죠. 조직을 갖추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뭐 큰 이끌고 나를 따르라 이런 야전사령관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그 시대에 필요한 적절한 정책과 공약 또 국민들이 원하는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하면서 그 조직들을 이끌고 가는 지장에 속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 이해찬 대표 오늘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만은 외관상으로는 참 출발은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정치계의 정치 9단급 고수이자 원로들입니다. 2022년 대선까지 두 정치 고수가 펼쳐나갈 정치의 그림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좋은 맞상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